내년을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사이즈가 커질 것 같은 게 결국엔 현대차가 그리는 그림 중에 그 피지컬 AI 들어보셨을 거예요. 젠스 나왔을 때 치맥 이제 이 먹는 거 보고 정희성 회장이 저기 왜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다음날 결론을 냈어요. 이건 피지컬 AI다. 아, 현대차가 엔비디아랑 파트너 맺는 걸로. 올해 근데 조방호는 너무 강했어요. 근데 올해 이만큼 좋았는데 내년에도 그만큼 강해. 사실상 뭐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만 변수는 있는 게 조선 같은 경우는 내년에 미국에서 혹시 군함 수출 붙게 되면 다시 한번 달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은 원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전이 물론 올해는 주가 좋았는데 원전이 기대감 가지고 많이 올랐지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결국 원전을 짓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일 주목하는 기업은 현대건설인 게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4 영월도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하루에도 3% 이상 등락할 정도로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쏠림, 환율 급등, 상법 개정과 같은 제도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연불리라고 불리시죠?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예, 일단 국내 증시 이야기부터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 들어서 코스피가 70% 가까이 상승했는데 그래서 신규 투자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변동성 커지면서 현기증 내는 분들 많은데 이 배경을 뭐라고 보실까요? 특히 뭐 경험이 많은 분들은 뭐 이런 변동성은 익숙할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사실 힘들긴 하죠. 근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걸 경험을 못 해보셨기 때문에 보통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면 뭐 조정받아도 뭐 많이 빠져야 1%, 2%인데 11월 들어서는 뭐 하루에 3%, 심지어는 장중에 뭐 6% 빠지기도 하고 이게 옛날에 한번 코로나 때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거를 사실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죠. 사실 이렇게 지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70% 오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우리나라 주식 역사가 80년대부터 시작을 해도 80년대 그때 3조왕 때 한 4년 정도 지수가 8배 오른 적이 있거든요. 연간 매년 한 60에서 70% 계속 올랐어요. 한 4년 동안은. 근데 그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많이 오르면 빠질 때도 굉장히 과격해요. 이게 산이 높으면 내려갈 때도 이제 골이 깊다고. 처음 경험하시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하시겠지만 이상한 게 전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폭이 작으면 그 조정폭도 작고 당연히 위든 아래든 이 폭이 이게 커지면 그러니까 반대로 밑으로 폭락하잖아요. 폭락이 너무 크면 하루에 오를 때도 뭐 엄청나게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첫 번째가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걸 만드는 이제 뭔가 이유는 있었죠. 뭐 아시겠지만 AI 버블론 얘기가 좀 있었고 거기다가 지금은 뭐 금리 인하 한다고 다 예상은 하고 있지만 12월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란 이제 전망이 11월 초에 많아졌죠. 갑자기 셧다운 때문에 경제 지표를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안 하면 유동성이 조금 이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올랐던 기술주에서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좀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돈을 덮는 정책이 아니라 돈을 회수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팔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 두 가지 변수가 좀 크게 생겼고 또 한 가지가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컸어요.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뉴욕 시장 선거도 져버렸잖아요. 그게 좀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끄는 것도 사실 어떤 트럼프가 만들었던 그 여러 가지 제조 공급망이라든가 AI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거 동력이 약화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우려들. 이 세 가지가 이제 어우러지면서 시장이 어쨌든 11월에 그 크게 좀 충격을 받았고, 근데 이런 충격이 지금은 조금 완화는 되고 있지만 지금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좀 변동성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이 오긴 했지만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건강한 조정과 나쁜 조정, 구조적인 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이제 지금 올라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빠지는 이유, 오르는 이유, 22년도에는 나스닥이 1년에 35%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빠졌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긴축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당시에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0에서 출발해서 뭐 1년 만에 5.5까지 그냥 과격하게 올려버렸죠. 물가 잡으려고. 근데 이렇게 금리를 세게 올리면 어떤 기업이 남아나겠어요? 주식시장도 당연히 휘청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가가 이게 구조적으로 빠지는 거죠. 예, 긴축 이슈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물가가 잡혀야 되고, 근데 물가가 언제 잡힐지 그때 당시에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또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란 우려도 되게 컸어요,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빠졌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드디어 좀 이제 끝나간다. 뭐 물가가 좀 잡혀간다. 이러면서 이제 23년부터 다시 주가 반등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올라가는 이유를 아시면 이게 건강한 조정인지 끝난 조정인지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이유 중에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 이재명 정부의 지수 코스피 5천 그걸 KPI로 그냥 설정하셨죠, 사실. 그 의지가 꺾이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두 번째가 뭐 어떤 정부보다 돈을 역대급으로 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년이라고 바뀔까요? 제가 이제 저희 당사에서 최근에 나왔던 그 보고서를 봤더니 내년에 정부의 국채 발행이 올해보다 더 많아요. 그럼 이건 주식엔 좋은 거거든요. 일단 세 번째가 지금 AI 사이클이 이어지는데 AI 사이클이 원래는 엔비디아 GPU 중심인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메모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메모리가 지금 공급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올해만 그럴 게 아니라 내년은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제조 파트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내년에는 어떻게든 중간선거 이기려고 반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또 올라온다면 미국은 제조 공급망을 깔고 싶은데 그 파트너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선, 뭐 아니면 원자력, 뭐 아니면 배터리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반도체 마찬가지죠. 이 산업들은 한국이 없으면 사실 미국이 하기 어려운 산업들이거든요. 이 전제가 바뀌진 않았어요. 절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뭐 AI 버블이다 아니면 잠깐 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좀 동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잠깐의 휴식의 빌미가 되는 거지 AI 버블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지나봐야 아는 거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구로 치면 2회. 그 정도 지금 느낌이래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기업들도 AI 채택한 기업이 10%도 안 돼요. 아직은. 제대로 채택한 기업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채택률도 늘어나고 그리고 주가에 엄청난 버블이 또 생겨야 되는데 엔비디아 이렇게 돈도 잘 벌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항상 조정은 나오는데 이 조정이 제가 말씀드린 그 근거를 망가뜨리는 조정이 된다면 이건 진짜 이제 위험한 조정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조건 중에 어떤 것도 지금 바뀐 건 없어요. 계속 내년까지 유지될 조건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어쨌든 이제 흔히 하는 표현으로 뭐 아름다운 조정, 어떤 분이 유기농 조정이래요. 뭐 그런 표현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조정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11월 보니까 외국인들은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걸 개인들이 사서 떠받쳤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지고 개인들 돈 못 벌었다는 얘기 많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개인들이 고점을 잡은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걱정됐던 건 뭐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지수 100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 거의 한 20조 가까이 팔아버렸거든요. 올라오는 기간에 주식 안 사셨는데 언제 샀냐면 11월 3일이죠. 그날이 첫날이었어요. 11월 지수가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4200 간 날. 근데 그날 지수가 급등하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거의 조 단위로 사버리시더라고요. 주식을 추격 매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오르면 파셨는데 반대로 올라가니까 이제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이 뭐 아시겠지만 꼭지가 돼버렸죠. 뭐 그리고 엄청나게 한번 빠졌죠. 개인 투자분들의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을 때 좀 미리 좀 사가지고 끌고 가셨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뒤늦게 동참하셔가지고 4,200에 이제 물리신 분들도 되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외국인은 팔았고 사실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10조 넘게 팔아버렸거든요.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 물량을 이제 개인이 다 받은 거죠. 근데 이건 되게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지수가 이제 3,800으로 가는 날도 폭락할 때 그땐 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4,200에 사신 분도 계시지만 용기 내서 3,800에 사신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다음부터라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죠. 좋고 뭐 내년에도 저도 좋게 보지만 너무 많이 올랐을 때 그러니까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그 하이닉스 100만 원 얘기 나온 날 아마 제가 기억이 나요. 100만 원 목표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흥분도 했겠죠. 그렇지만 목표가는 목표가고 100만 원을 간다고 해도 당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가니까 어떤 투자를 하시더라도 너무 과격하게 올랐을 땐 한 템포 좀 기다리자. 기다리면 반드시 또 조정 오거든요. 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단기적으로 고점에 매수해서 좀 힘드신 건 맞지만 어쨌든 내년을 봤을 때는 그 4,200에서 산 것도 저는 어느 시점에서 수익은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다음부터는 조금 추격은 좀 하지 말자. 올해 증시 이끈 게 조선, 방산, 원자력, 삼총사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까지 오르면서 대부분의 주도주들이 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더 오를 만한 업종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이즈로 보면 조방원도 많이 커졌지만
사실 이제 여기서 반도체가 이제 치고 가면서 조방원도 최근에 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지만 반도체의 전 파트너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시총 2등이 바이오입니다. 반도체 시가총액 합치면 1,000조 원이 넘고요. 2등이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한 350조 정도 돼요. 지금 요즘에 이제 코스닥 때문에 좀 올라서 한 400조 가까이 될 거예요. 이 시가총액이 작아서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보통 테마라 그러고 이렇게 주도주라고 하는 건 사이즈 자체가 커져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바이오가 저는 반도체에 좀 굉장히 유력한 파트너가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워낙 최근에 성과들이 좋잖아요. 뭐 비만 치료제부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플랫폼을 팔아가지고 조 단위로 이렇게 외국계 제약사에 팔죠. 그걸 통해서 굉장한 많은 로열티도 수출하고 있어서 실제 성과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그림이 저는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사이즈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이제 내년을 제가 봤을 때 주도 업종으로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그리는 그림 중에 그 피지컬 AI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자율주행하고 로봇이 결합된 건데 AI의 물리화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결국 AI를 우리가 사실 챗GPT 쓸 때는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냥 컴퓨터랑 대화하는 거지. 근데 로봇이나 자율주행은 실제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보이는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대체하는 거죠. 그런 피지컬 AI 시대가 이제 좀 막연했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그때 10월 말이었죠. 젠스 나왔을 때 치맥 이제 이 먹는 거 보고 그날 밤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의성 회장이 저기 왜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다음날 결론을 냈어요. 이건 피지컬 AI다. 현대차랑 무조건 파트너 할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수순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송창현 그 포티투다 그 CEO가 이번에 사임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왜 크냐면요. 이분이 현대차의 그 자율주행을 주도한 사람인데 이 핵심은 뭐냐면 현대차 스스로 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외부 이 도움 안 받고 한번 해보자. 근데 옛날에 삼성전자도 뭐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옛날에 스마트폰 초기에 나왔을 때 자체 소프트웨어 다 만들었거든요. 결론은 뭐죠? 안드로이드하고 애플만 남았죠. 다 망하고. 근데 그런 것처럼 현대차도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사임한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느낀 거는 많은 언론 보도들도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 이 사임의 의미는 현대차가 엔비디아랑 파트너 맺는 걸로. 엔비디아는 이 소프트웨어랑 플랫폼을 실제 갖고 있어요. 자율주행 생태계를 이미 갖고 있는데 파트너가 없어요, 파트너가. 이걸 구현해줄. 원래 옛날에 테슬라랑 먼저 했다가 안 됐죠. 중국하고 했는데 요새 중국은 안 좋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각자 이제 그 대결을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절실한데 이렇게 로봇하고 자율주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완성차 업체는 전 세계에 테슬라 중국 빼고는 없어요. 현대차 외에는. 근데 마침 자율주행을 총괄하던 책임자가 나갔다는 건 엔비디아 플랫폼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고 얼마 전에 엔비디아 GPU가 또 현대차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종합해보면 이미 그림은 그려졌다. 엔비디아랑 현대차랑 같이 가는 그림이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반영은 되고 있지만 내년의 화두는 테슬라가 이끄는 이 피지컬 AI 시대에 그 경쟁자로 엔비디아가 급부상하고 그 일부 파트너로 현대차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재밌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굉장히 좀 피지컬 AI가 또 내년을 좀 장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방원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랑 피지컬 AI까지 갈 거다. 그럼 결국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순환매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순환매 장세는 이어지는데 강도로 보면 올해 근데 조방호는 너무 강했어요. 저는 이제 약간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조선방사는 올해만큼은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 너무 좋았잖아요, 둘이. 근데 올해 이만큼 좋았는데 내년에도 그만큼 강해 사실상 뭐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거기다가 이미 이제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도 자꾸 들리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도주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모멘텀 측면에서 올해보다는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에서는 좀 상승률은 올해보다 좀 약할 수 있지만 다만 변수는 있는 게 조선 같은 경우는 내년에 미국에서 혹시 군함 수출 받게 되면 다시 한번 달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실제화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전은 저는 조방원 중에선 내년은 원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전이 물론 올해는 주가 좋았는데 원전이 기대감 가지고 많이 올랐지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결국 원전을 짓고 싶잖아요. 착공하고 싶은데 착공할 파트너가 없어요. 마땅하게. 미국은 설계는 잘하는데 이게 공사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인력도 없고 그리고 시공을 하더라도 너무 단가가 비싸요. 경험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원전을 중국 제외하고
가장 빨리 가장 낮은 단가로 만들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파트너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제일 주목하는 기업은 현대건설인 게, 현대건설을 추천한 게 아니라요. 현대건설이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게, 미국의 홀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원전 회사인데 미국 홀텍이 아마 지금 이번에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아마 받는 것 같아요. 원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홀텍과는 이미 계약을 맺었거든요, 일부. 그게 어느 시점에서 착공되는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되면 이제 이게 열리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미국의 페르미 아메리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원전 기업인데 올해 이제 만들어진 회사예요, 연초에. 근데 여기 페르미 아메리카에 그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이제 짓기로 했어요. 근데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예요. 이름 자체가. 예, 그 원전 4기를 도널드 트럼프 지어놨어요. 처음에 뭔가 공사하기 전에 개념 설계부터 하거든요. 그 개념 설계에서 타당성 조사한 다음에 본계약 들어가요. 근데 이 개념 설계 계약을 현대건설가 이미 일단 맺어놨어요. 현대건설이 이걸 잘해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 이 회사랑 이제 시공 계약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갑자기 우리나라 민간 기업과 미국이 실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기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원전은 이제 강력한 주도주가 또 한번 될 수 있는. 진짜네. 이게 우리가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현대건설의 계약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원전은 내년에 조방원 중에선 가장 좀 돋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반도체나 바이오나 피지컬 AI는 올해 이제 말부터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그 주도주가 됐는데, 이 사이클은 뭐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어지니까 이들이 계속 순환하는 가운데 조방원 중에 어디가 좀 파트너가 될까? 올해는 조방원의 파트너가 누가 될 거였는데 내년에는 반도체, 바이오, 피지컬 AI에 이게 순환매 타면서 가면서 그 파트너가 조선이 될 수도 있고 방산이 될 수도 있고 원전이 될 수도 있는데 각각의 이슈에 따라서 좀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원전 네, 증설 수요에 원전. 조금 관심 맞습니다. 갖고 계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사님 말씀 들으면 사실 모든 종목들이 다 예뻐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찬물을 끼얹을 만한 이슈는 없을까요? 근데 제일 큰 이슈는 그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좋았던 것도 트럼프의 정책인데 그 지지율이 안 올라온다거나 중간 선거에서 참패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조방호는요, 이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에 피해봤던 업종은 반대로 가겠죠. 뭐 2차 전지는 급등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두 번째가 시장 좋은 것도 반도체잖아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년에 반도체 공급이 예상보다 늘어버리는 거죠. 갑자기 재고가 늘거나.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까지는 공급 증가 없다고 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반도체 공급이 예상보다 늘어나면 갑자기 이제 이게 주도주에서 이탈할 수도 있는 거죠. 공급 증가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유동성을 조이는 거. 셧다운 되고 나서 갑자기 미국 재무부가 이 연준에 있는 그 자기네 계정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못 쓰니까 긴축 효과가 생겨가지고 증시가 한번 발작했거든요. 이것처럼 물가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튀어가지고 미국이 금리 인하도 못하고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아니면 인상을 한다거나 심지어 이러면 이번 시장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 세 가지가 만약에 나온다면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년이 낙관적인 게 아니라 약간 재핏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뭐 세상 일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니까 점검은 계속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